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G7 정상회담 현장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 반쯤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앞서 예정했던 한미 정상의 대면이 불발됨에 따라서 이 한일 두 정상의 만남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 역대 보수 정부 못지않은 대일 유화 노선을 선보여서 주목됩니다. 오늘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틀째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장이 있는 카나스키스에서 이 일본 이시바 총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9일 전화통화에 이은 첫 대면 회담인데요.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열린 첫 한일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뵙게 되니 반갑다라고 인사말을 전한 뒤에 한국과 일본은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 매일 나온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면서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과 이 세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konnichiwa. 고생하십니다. 고치자. 네, 자리 바뀌시죠. 네. すみません、位置は逆。逆です。逆です。すいません。そうなの？そうか。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この度のご就任を心よりお喜びを申し上げます。大統領と私、そして政府と政府、企業と企業のみならず、国民同士の交流も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 방금 영상에서 이제 웃는 장면이 나왔죠. 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처음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를 바꿨다가 또다시 자리를 바꾸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외교적인 의전 문제에서 이시바 총리가 좀 실수를 한 그런 데서 나온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보신 장면이었는데 회담장에 들어선 이시바 총리가 일본 국기 앞에서 대기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리를 바꾸자는 제스처를 취했고요. 이후 두 정상은 기념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바꾼 건 이시바 총리의 실수였고요. 다시 자리를 바꾸는 두 정상 그렇게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신중하고 무표정한 이미지로 알려진 이시바 총리도 이때만큼은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상회담 시작 전에 이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된 듯합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두 정상의 자리와 반대로 배치된 거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기 그 아래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요. 또 한국 국기, 대한민국 국기 아래에는 이시바 총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된 건 이 정상회담의 외교적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언뜻 보면 반대로 앉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관례에 따른 거라는데 오늘 정상회담은요, 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호스트국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의 호스트국은요, 양국이 이제 번갈아 맡게 되는데 이번 이제 우리나라 차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회담에서 대다수 국가는 자국이 호스트일 때 국기 배치에 있어서는 이 상석인 오른쪽,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화면상으로 왼쪽 그 상석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상들의 자리는 다를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호스트 국가의 정상이 타국 정상에게 상석인 이 오른쪽 자리를 양보해 온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면서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오른쪽에 앉은 반면 이 양국의 국기는 이와 반대로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우리 새 정부의 대일 관계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상견례의 자리라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이고요.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도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국익 중심의 실용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전했고요. 특히 두 정상이 서로 상대국을 수시로 방문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대통령실은 오늘 회담이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우호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전히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명확한 시그널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과거사 문제를 언급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일 관계에 대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원칙적 대응을 하고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꺼내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선은 기존 협력과 공조 기조 유지 쪽으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앞으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대상 제3자 변제 등의 과거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경우 대일 강경 노선을 추구하는 친여, 진보 진영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대통령의 실용적 한일 외교 노선도 시험대에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과거사를 덮자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며 과거라는 말이 나왔지만 쟁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고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논하되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이어 대통령실은 이후 양 정상이 따로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서로 오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지만요. 과연 그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특히 이제 이전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걸 할 때에는 거의 반일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그 대일 유화,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 한일 관계 복원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대일 유화 기조를 선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한미일 삼각 공조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원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한미일 공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일 간의 협력, 특히 이제 북한에 대응한 그다음 북한 등의 그 안보 문제와 대응한 한일 간의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셔틀 외교,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서로 상대국을 교차 수시로 방문하는 이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해서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미 당국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물론 오늘 시간이 30분 정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단독 정상회담만 있었고 통상적인 확대 정상회담 이런 절차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지 간에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회담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어떤 그 정치적인 또는 정파적인 언행으로 볼 때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국정 운영과 외교의 실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시바 시게루는 과거의 아베 신조 같은 인물에 비하면 온건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 시진핑, 푸틴, 트럼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한일 간에 지금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을 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이지만 출발점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특성상 결국은 신사참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독도라든지 징용 문제 또는 제3자 변제 문제와 관련해서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언젠가는 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념의 왼쪽에 있는 정부인 만큼 그만큼 그 왼쪽에 있는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두 정상의 만남은 기분 좋은 첫 만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두 사람의 덕담에서도 봤듯이 상당한 그러니까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신뢰를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관계까지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경쟁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마당을 같이 쓰고 있는 지금 이웃 나라라는 숙명적인 관계가 사실은 치열한 경쟁으로도 발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일 간에 상당히 공통의 국익이 갈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방향을 일단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일 간의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셨듯이 바로 과거사 문제인데 일단은 과거보다는 미래에다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이번에 특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지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역대 정부들이 이야기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95년도에 나왔던 무라야마 선언인데 네. 식민 지배와 침략 인정에 대한 사과, 반성 이 기조를 이번에 다시 천명하느냐 안 하느냐가 앞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그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